네, 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완전 학습을 위한 복습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학년이 다르더라도 수학 책과 수학 익힘책, 그리고 추가로 연습장이나 문제집도 있으면 괜찮습니다. 우선 수학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교과서 복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봤겠지만 수학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의 이해와 그 다음 연산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념이라는 거는 내가 수학 용어나 정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연산은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가, 즉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가, 이 두 가지를 알면 수학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수학에서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를 바탕으로 연산을 해야 되는지 수학의 큰 5가지 주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수와 연산, 그리고 두 번째는 도형, 세 번째는 측정, 그리고 네 번째는 규칙성, 그리고 마지막은 자료와 가능성.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은 전부 이 5가지 주제 안에서만 배웁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희가 이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각각의 파트는 학년이 올라가면 가장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 1학년, 2학년 때 수와 연산이 어려웠던 학생들은 3학년, 4학년 올라가서도 어려워할 것이고 고학년이 되면 더욱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6학년인데 도형 부분을 어려워한다 라는 학생들은 아마 3학년 때, 4학년 때 도형 부분을 조금 어려워했던 친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나 항상 본인이 어떤 부분을 자신 있어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알고 그 부분을 공부한다면 나의 강점은 더욱 살릴 수 있고 내가 어려웠던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책을 가져왔다면 차례를 펼쳐주기 바랍니다. 1일부터 6일차가 있는데 선생님의 지난 방학 계획 영상을 본 친구들이라면 1일 1단원을 계획한 친구들이라면 6일 완성을 했을 것이고요. 이거는 너무 많아요 하는 친구들은 한 단원을 이틀씩 나눠서 전체 12일로 계획한 친구가 있을 겁니다. 방법은 동일하니까 6일이든 12일이든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봅시다. 수와 연산, 계산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 나눗셈 수와 연산, 그리고 원은 도형, 분수는 수와 연산, 그리고 측정, 자료와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들 딱 보았을 때 나는 이 단원 자신 있어 하는 단원이 있을 것이고 이 단원은 조금 어려웠어 라고 생각했던 단원이 있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면 되겠고요. 이런 곱셈, 나눗셈은 결국 학년이 올라가도 수와 연산으로 계속 연관되니까 내가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와 연산 부분과 그 다음 도형, 측정, 개념을 조금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문제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1단원 배우게 됐으면 1단원 제일 끝으로 가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먼저 풀어보고 나서 틀린 부분이나 헷갈리는 부분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푸는 1번 방법을 하든 아니면 자신 있는 친구들은 다 풀어보고 어려웠던 부분을 돌아가는 방법으로 할지는 각자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1번 방법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학책을 펼치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책 재료에 있는 이 학습 목표입니다. 세 자리수 곱하기 한 자리수를 구해볼까요를 여러분들이 선생님께서 어떤 것을 알려주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떠올리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이것들을 다 풀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계산했는지 조금 어렵다면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은 아무래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가 위주다 보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겹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똑같은 거 자꾸 나와? 라고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왜 똑같은 것이 반복되지? 앞에서는 받아올림이 없는 곱셈, 그리고 받아올림이 생기는 곱셈, 그리고 세 자리 한 자리, 이렇게 받아올림이 있는 세 자리 한 자리까지 내가 완벽하게 했다면 나는 한 단계 더 나아가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몇십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로 나아간다.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특히 색깔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색깔되어 있는 부분들이 고학년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1 곱하기 3을 그냥 단순히 1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지 정확한 복습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선생님이 개념 부분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또는 학생 여러분이 나는 조금 더 제대로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하기 전에 여기 있는 빈칸들을 다 지워주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 해주시면 더욱더 자녀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미리 풀어있는 것들을 다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답이 적혀있는 친구들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정답을 구해보고 정확하게 풀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정확히 계산을 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처음부터 부모님께 책을 드린 다음에 모든 문제를 다 없애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모두 지우고 풀어봐야 됩니다. 앞부분은 선택,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무조건 다 지우고 직접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와 연산, 즉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고요. 선생님 조금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측정 이런 부분에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책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건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우선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보았을 때 원의 중심의 개념이 무엇이었나요? 반지름은 무엇이었죠? 라고 했을 때 어렴풋하게 이게 원의 중심이에요. 이게 반지름이에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것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개념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수학책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렇게 칸으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색깔의 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이라고 해서 정확한 설명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기만 하면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읽었다라고 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단순히 읽기만 하면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학습이 끝나면 총복습이라는 날이 있었잖아요. 그때 다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 색깔로 검은 매직이나 사인펜으로 가려주면 다음번에 봤을 때 원을 그릴 때에는 누름못에 꽂혔던 점 O를 뭐라고 했었지? 원의 중심이라고 했었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넘어갔는지 모르고 넘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나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할 거예요. 저는 수학을 정말 잘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이 원의 중심 반지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원의 중심을 설명하고 있는 앞에 설명 부분을 지워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원의 중심이 무엇인지 본인이 말로 했을 때 그것이 온전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 이 부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가려주는 것이 여러분의 개념과 복습을 위해서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색깔되어 있는 부분은 개념 설명이나 용어 설명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넘기다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분수 담론에서 갔을 때 이 페이지에서는 분수로 나타내 볼 거가 가장 중요하니까 스스로 분수를 나타낼 수 있으면 통과. 혹시 모르겠으면 이 방법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분수만큼은 얼마일까요? 스스로 9의 3분의 1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하는지 스스로 안다면 넘어가고 혹시 헷갈렸다면 그림을 통해서 묶어주는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렇게 개념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인데 기본만 하겠다는 친구들은 이렇게 빨간 색깔로 색칠된 진분수라는 부분을 가리고 아니에요, 저는 잘하겠습니다,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가리고 다음번에 복습을 할 때 이 부분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리고 나서 각 차시가 다 끝났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나 알고 있나를 다시 한번 차분차분하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수학의 김책은 언제 풀어야 되나요?